새벽 3시. 손가락이 떨리며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해라고 보낸 문자. 그런데 읽음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도 2시간이 지났어도 아무 답장도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뒹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이혼 통보까지 받아야 하나? 하지만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건 당신의 성격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세상을 전쟁터로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개월의 훈련으로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침대 위에서 다시 눈을 떴습니다. 옆에 자는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전에 나눈 대화 때문입니다. 아이 학원비 언제 낼 거야? 라는 아내의 질문에 저는 내일 통장에 들어온다고 했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아내가 저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혹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밤 10시, 아내가 침실로 들어왔을 때도 제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일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목소리 톤을 분석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목소리일까? 아니면 실망이 담긴 목소리일까? 자정이 넘어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자고. 미안해. 오늘 너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읽음표를 기다렸습니다. 1분, 5분, 10분. 아내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저를 포기한 건 아닐까? 내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이 불안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이 불안감을 생존 모드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뇌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마치 호랑이가 숲에서 나타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뇌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뇌의 가장 안쪽에는 편도체라는 아몬드 모양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입니다. 원시시대에 우리 조상이 숲을 걸을 때 풀숲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면 편도체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위험이다! 도망쳐! 이러한 반응은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는 호랑이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관계의 불확실성을 호랑이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아내의 침묵, 상사의 말없는 표정, 친구의 늦은 답장, 이 모든 것이 편도체를 자극합니다. 뇌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떠나려고 한다. 나는 혼자가 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는 논리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뇌는 생존 모드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불안감, 분노, 질투, 우울함의 본질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제 당신은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정신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단지 뇌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뇌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어떻게 작동하든 그것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올바른 훈련을 통해 뇌의 신경 회로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의 일관된 훈련으로 뇌 구조 자체가 변한다고 합니다. 편도체의 과도한 반응이 줄어들고 전전두 피질이라는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가 강화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매일 5분씩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5분으로 당신은 무너지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내의 침묵을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당신의 뇌가 관계 불안에 빠지는 메커니즘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것은 아내와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사와의 미팅에서 느끼는 불안, 친구와의 대화에서 느끼는 불안도 같은 원리입니다. 회의 중에 상사가 당신의 보고서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당신의 편도체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편도체는 그 표정을 해석합니다. 상사가 나를 싫어한다. 나는 곧 해고될 것이다. 나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거리에 나앉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0.5초 안에 일어납니다. 당신의 전전 누피질, 즉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이 폭주를 멈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편도체의 신호가 너무 강해서 전전 누피질은 압도당합니다. 마치 전기 회로가 과부하로 셧다운되는 것처럼. 당신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현상입니다. 이것을 신경과학에서는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이성이 탈취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이제킹 때문입니다.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뇌과학이 증명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이완입니다. 당신의 뇌가 생존 모드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의 몸은 전투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경직되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몸을 이완시키면 뇌도 이완됩니다. 이것을 보텍스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신체의 이완이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위험이 없다, 안전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턱을 아래로 떨어뜨리세요. 치아가 살짝 떨어지도록. 눈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눈썹을 내리지 말고 눈동자에 힘을 빼세요. 어깨를 귀에서 멀어지게 내려놓으세요. 이 세 가지만 해도 당신의 신경계는 반응합니다.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듭니다. 아내가 침묵으로 당신을 무너뜨릴 때 당신은 이 세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더 이상 생존 모드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단지 피곤할 수도 있다. 내 문자를 읽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것은 관계의 끝이 아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부정적 스토리텔링 차단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야기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면 당신의 뇌는 즉시 그 경보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아내가 침묵하면 당신의 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 아내는 나를 싫어한다. 아내는 나와 이혼하고 싶다. 나는 혼자 남겨질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만든 공포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야기를 만드는 순간을 자각해야 합니다. 아내가 침묵하면 당신은 멈춥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이야기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당신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내가 피곤한 것일 수도 있다. 아내가 내 문자를 읽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아내가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는 당신의 편도체를 진정시킵니다. 이것은 객관적 사실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무조건적 감사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입니다. 당신의 뇌는 부정적 정보와 긍정적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뇌는 한 번에 하나의 신호에만 집중합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고 있을 때 당신이 감사의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뇌는 더 건강한 신호를 선택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불안을 느낄 때 당신은 멈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내 옆에서 자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야 한다. 나는 일자리가 있다. 나는 먹을 것이 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감사한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계 재프로그래밍입니다. 당신이 감사를 말할 때 당신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편도체의 활동을 직접 억제합니다. 당신은 과학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감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당신의 성격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입니다. 그리고 뇌는 변합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침묵 앞에서 무너집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눈빛을 읽으려고 노력하다가 자신의 심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가진 공통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뇌는 여전히 원시 시대의 뇌입니다. 우리는 현대에 살지만 우리의 신경계는 호랑이를 피하던 시대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의 침묵을 호랑이의 포효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모든 남편이 아내의 침묵에 같은 정도로 반응하지 않을까요? 왜 어떤 남편은 침착하고 어떤 남편은 무너질까요?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존중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존중이 높은 사람은 아내의 침묵을 자신의 가치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내가 침묵하는 것은 나의 가치와는 무관하다.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다. 아내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면 자기 존중이 낮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가치와 연결합니다. 아내의 침묵은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이 아내의 침묵에 무너진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아내의 반응에 맡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의 가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을 키우는 방법도 과학적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면 당신의 뇌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오늘 운동하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했다면 당신은 운동해야 합니다. 당신이 매일 명상하겠다고 약속했다면 당신은 명상해야 합니다. 작은 약속일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쉽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마다 당신의 뇌에서는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는 신호가 강화됩니다. 이것이 자기 존중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칭찬할 때 당신은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은 말해야 합니다. 고마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것은 거만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칭찬을 거부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당신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 방법들을 실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 2주일은 어렵습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내가 침묵하면 당신의 편도체는 여전히 경보를 울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멈춥니다. 턱을 이완하고 눈의 긴장을 풀고 어깨를 내립니다. 당신은 부정적 이야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은 감사를 선언합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매일. 3주차에 들어서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내가 침묵해도 당신의 첫 반응이 조금 덜 극적입니다. 당신은 더 빨리 진정됩니다. 6주차에는 당신은 아내의 침묵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아내가 피곤한가 보네.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아내의 반응에 맡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내에게 집중합니다. 당신의 관심이 자신에서 아내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8주차에 들어서면 당신은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재구성되었습니다. 당신의 편도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그것은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전전두피질이 강화되었습니다. 당신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내와의 관계를 다시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내의 침묵을 거부감이 아니라 기회로 봅니다. 아내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 아내를 더 잘 이해할 기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더 이상 아내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의존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진짜 기초입니다. 의존이 아니라 선택. 당신이 아내를 선택하는 것, 아내가 당신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시작하려면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결정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나는 평생 이 불안에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오늘 여기서 끊을 것인가?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같은 고통을 반복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도 당신의 불안에 피로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도 당신의 불안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불안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결정했다면 이제 실행입니다. 첫 번째 주는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은 매일 5분씩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 이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은 턱을 이완하고 눈의 긴장을 풀고 어깨를 내립니다. 당신은 5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 생각 관찰입니다.
당신은 하루 동안 부정적 생각이 나타나면 당신은 그것을 관찰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뇌가 만든 이야기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잠들기 전에 당신은 당신이 감사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당신의 아내, 당신의 일, 당신의 생명. 당신은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한다. 두 번째 주부터는 강도를 높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신체 이완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것을 아내와의 상호작용 중에 합니다. 아내가 당신을 무시하면 당신은 턱을 이완합니다. 아내가 당신의 말을 끊으면 당신은 눈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체를 당신의 신경계를 조절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당신은 또한 부정적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부정적 생각이 나타나면 당신은 즉시 다른 이야기를 만듭니다.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 즉, 아내가 피곤한 것 같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당신은 당신의 뇌에 명령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라. 당신의 뇌는 처음에는 저항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복하면 당신의 뇌는 순응합니다. 세 번째 주부터는 감사의 깊이를 높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일반적인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구체적인 감사를 합니다. 나는 아내를 감사한다. 왜냐하면 아내는 매일 아침 내 커피를 준비해 주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일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내 일이 나에게 목적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내 생명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구체성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감사는 당신의 뇌에 신호를 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감사는 당신의 뇌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구체적으로 감사할 때 당신의 신경계는 안전 신호를 받습니다. 당신의 편도체는 침묵합니다. 네 번째 주에는 당신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먼저 알아챕니다. 당신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더 침착해졌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아내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아내의 침묵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당신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안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착한 사람은 사랑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침착함이 주변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당신의 관계가 변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입니다. 여섯 번째 주에는 당신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내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내의 침묵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아내의 침묵 속에서 아내를 본다. 당신은 아내의 눈빛, 아내의 호흡, 아내의 신체 언어를 본다. 당신은 아내를 더 깊게 안다. 이것이 진정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친밀함은 이해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아내를 이해하면 당신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내의 침묵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 이것이 당신이 추구해야 할 사랑입니다. 여덟 번째 주에는 당신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완전히 재구성되었습니다. 당신의 편도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그것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편도체를 명령합니다. 당신의 편도체는 당신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과 다시 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직장 동료들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변화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신경과학의 힘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계속 변합니다. 당신이 훈련을 멈추면 당신의 뇌는 다시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신경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 당신이 건강한 신경회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회로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당신이 8주 동안 배운 것을 평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8주 동안 경험한 변화가 당신에게 동기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안한 남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시작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백만의 남편들이 당신과 같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관계의 불확실성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불안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남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에게 이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가 물결이 되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아내의 반응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직업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수입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이 무엇을 성취하든,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이 참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해도 당신은 이미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여도 당신은 이미 가치 있습니다. 이 진실을 당신의 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치유의 기초입니다.